토트넘이 강등권의 번니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면은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시합이긴 했습니다. 슈팅 숫자, 득점 여러 가지 면에서 토트넘이 뒤질 게 없는, 그리고 주도권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갔던 경기였는데 결정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좀 많이 실패를 했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날 슈팅을 많이 때리진 않았습니다. 단 2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닉 포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상태로 경기 막판까지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경기를 해야 했던 참 빡빡한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득점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팬들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이 이기는 것도 물론 많이 응원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토트넘 4위도 좋죠. 토트넘 4위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콘테 감독의 성과가 좀 빛을 좀 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좀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득점왕 경쟁, 정말 가십권의 득점왕이라는 자리가 오는 이런 일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같은 경기에서 좀 골을 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사실 기회가 너무너무 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라, 사실 요즘 윙어는 아니죠. 네, 거의 이제 센터 포워드처럼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합스페이스 공간에서 많이 머무르는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오늘 토트넘의 90분 선수들의 평균 위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도 훨씬 전진을 해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로얄보다 왼쪽에 세스형이 많이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로 분류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좀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포지셔닝이 오늘 좋았거든요. 그런데 패스 투입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치, 또 수비수의 견제를 받으면서 이걸 또 역이용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사실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오늘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대한 분명히 본인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고, 상대 수비에게 에워싸여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볼이 투입되는 걸 기다렸습니다만 그런 장면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반 20분에야 첫 번째 슈팅을 때렸고요. 근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견제가 많이 쏠리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 좋아진 모습, 원터치, 볼을 갖고 시간을 끌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볼을 받기 전에 이미 다음 동작을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원터치로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바로바로 움직이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내줍니다. 이날 그 케인에게 내준 아주 기가 막힌 패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본인에게만 볼을 전달을 해주면 연계를 하든 본인이 슈팅을 하든 어떻게든 처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볼 투입 자체가 굉장히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좀 아쉬움의 이유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리 케인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리 케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90분 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 성공시켜준 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4차례 정도 케인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이날 모두 4차례 키패스를 만들면서 공격 쪽에서 유의미한 움직임 보여주는데, 해리 케인은 키패스도 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반 추가 시간 8분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나왔던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것은 이날 경기 승리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케인의 오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결국 좀 이날 쿨루셉스키도 선발에서 빠졌잖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모우라가 투입이 된 상태에서 모우라, 케인, 손흥민 이 3톱에서 결국 기대할 것은 송 케인의 조합인데, 오늘 이 송 케인의 연계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들의 어떤 압박이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압박이라는 말 좀 안 맞죠. 사실 번니가 앞쪽으로 올라와서 선제적으로 좀 그 프레싱하는 수비란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진을 치고 케인하고 손흥민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수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 번니가 굉장히 잘 준비를 해 나온 그러한 전략에 말려들면서 오늘 손흥민 케인 조합이 그다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아스날이 다음 경기를 하기 전까지 4위 자리를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은 어쨌든 2경기를 다 이긴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4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미끄러지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튼 팀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성과를 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던, 폼이 나쁘지 않은 최근에 계속된
상승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결들이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 고립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르코프치한테 미안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추가 득점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최종전 상대가 노리치 시티인데 노리치 시티는 일찌감치 2부 강등이 확정이 된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 4경기, 지금 이 시간에 울버햄튼하고 노리치 시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뺀 최근 4경기,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을 한 팀이에요. 특히 맨유 상대로 2대3으로 진 그 호날두한테 헤드트릭 당한 그 경기를 제외한 최근 4경기를 따지면 4경기 12실점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등이 된 상태에서 굉장히 처참하게 부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팀이고 노리치 원정입니다. 노리치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데 최근 노리치가 홈에서 뉴캐슬한테 3골 먹고 웨스트햄한테 4골 먹거든요. 그러니까 노리치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 토트넘이 다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물론 당연히 승리를 거둬야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은 꽤 높은 확률로 남아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살라 선수가 이번에 FA컵 결승전 때 부상 때문에 중간에 교체가 돼서 남은 경기들을 못 뛰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넣으면 득점왕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스코어로 살라의 시즌 아웃은 아닙니다. 남은 리그 경기 안 뛴다는 얘기를 오피셜로 당연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손흥민하고 살라가 한 골 차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률이 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동률이 되면 공동 득점 왕이 됩니다. 경기 수나 경기 시간이나 아니면 PK 숫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공동 득점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일단 무조건 한 골 이상 넣게 되면 득점왕 등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트넘 남은 한 경기 남아있고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콘테 감독 정말 대단합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 토트넘 9위였는데 지금 4위 가능한 위치까지 와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좀 기록을 보니까 재밌는 게 콘테 감독 부임한 뒤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승점을 딴 팀은 맨시티하고 리버풀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맨시티 리버풀 상대로 골을 매번 박아 넣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탑4팀 상대로 가장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선수죠. 그만큼 올 시즌에 여러 가지로 득점도 득점입니다만 누누 감독이 있던 시절부터 누누 감독을 이달의 감독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다? 손흥민 아닙니까? 그렇게 꾸준히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득점왕을 타게 되면 올해의 선수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고 입중계 말미에 보면 손흥민 오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안티 발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경기 보셨으면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본인에게 굉장히 제한적인 상대의 집중 견제를 뚫고 연결들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든 동료들에게 배달을 시켜줬고 또 본인이 정말 절묘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2번의 슈팅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그게 니코프 선방에 막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고군분투라는 말이 어울리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폼을 이어간다면 또 일주일 쉬잖아요. 이제 북런던 더비 끝나고는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일주일 쉬고 노리치 시티 원정을 가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분께서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토트넘의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즌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분위기가 좋은 거는 참 긍정적인 일이고요. 다만 로메로가 지금 시즌 아웃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래도 이번 경기 지난 경기는 산체스가 나름 잘해줬는데 쿨루셉스키까지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모우라가 나오고 이렇게 좀 시즌 막판이라는 것은 이탈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한데 토트넘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너무 큰 팀이라서 그게 좀 걸림돌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이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 원정은 승리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면서 역시 그 경기도 입중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0시거든요. 그러니까 5월 22일 토요일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입중계 켤 테니까 그때도 많이 와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등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봐.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I have no regrets, yeah, I'll tie up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